자, 지금 베이징 권력의 심장부에서 아주 거대한 미스테리 하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중국 최고위 장성 중 한 명이 사라졌는데 심지어 그 배후에 쿠데타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중대한 정치적 음모의 실체가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였습니다. 장유샤 장군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 하나가 전 세계 중국 전문가 사회를 말 그대로 발칵 뒤지고 놨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건 뜬 소문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요. 날짜는 2026년 1월 20일. 중국의 최고 군사 지도자가 아주 중요한 정치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냥 사람 한 명이 회의에 안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날 회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소식통에 따르면요. 사실 사라진 게 장유샤 장군 한 명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군부의 핵심이죠. 류존리 참모장, 그리고 정치국의 마싱 루이, 스테펑 같은 진짜 고위급 인사들도 이 중요한 세미나에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시에 빠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긴 좀 어렵겠죠? 자, 이런 모든 추측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렘린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이 폐쇄적인 정치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는 분석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신호 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말이죠. 이런 균열의 조짐은 장군이 사라지기 훨씬 전부터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리한 분석가들은 이미 권력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분석가들이 딱 짚어낸 게 바로 이 공식 담화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보세요. 2025년에는 강력하게 반부패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2026년이 되니까 갑자기 당의 영도, 당 중앙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쪽으로 싹 초점이 바뀐 겁니다. 특히 이 당 중앙이라는 단어, 이게 2026년 연설에서 무려 8번이나 나왔어요. 전년도보다 딱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걸 보고 이거 시진핑 개인의 권위는 좀 약해지고 대신 집단 지도체제가 뜨는 신호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바로 크렘린 학입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에서 분석가들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거든요. 공식 보도를 할 때 장 장군의 직함을 굳이 이례적으로 따로 딱 명기했다? 이게 바로 그의 막강한 군사적 권력을 상징하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유샤가 1월 20일 회의에 안 나왔으니 이건 불에 기름을 분 격이었죠. 소문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단 48시간 만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처음엔 그냥 회의 불참이었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바로 조사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 날엔 체포됐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뒤덮습니다. 그러다 그날 저녁엔 아예 가족 전체가 구금됐다는 얘기까지. 이건 단순한 불참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정치 스릴러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숙청 대상자로 거론된 명단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장 장군 본인, 그리고 그의 아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비서실장인 중사오중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식통들은 이걸 그냥 몇 명 잡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군사, 정치적 숙청이라고 봤던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문들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시진핑이랑 차이치가 중앙당교에 병력 100명을 동원해서 함정을 팠다. 장유샤 아들은 검은 두건을 쓰고 끌려갔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묘사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만큼이나 아주 빠르게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반론이 등장했거든요. 많은 분석가들이 아주 깊은 회의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양쪽 이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섭니다. 숙청은 사실이다라고 보는 쪽에선 핵심 회의 불참, 이거보다 확실한 신호가 어딨냐, 최근 군부 숙청 패턴이랑 딱 들어맞지 않나고 주장해요. 반면에 이건 거짓 소문이다라는 쪽에선 아니 회의 한 번 빠진 걸로 뭘 그러냐, 시진핑이랑 장유샤는 그냥 사이가 아니라 수십 년 된 가문 간의 유대가 있는데 이걸 깬다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들어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진실이 뭔지 더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불가능한 선택 이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공개 소환이 장장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라 하고 촉구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장장군은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쿠데타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시진핑 눈에는 언제든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찍혀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소문과 추측들, 이런 혼란이 대체 오늘날 중국의 권력, 그 더 큰 그림에 대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걸 그냥 단독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국방부장이랑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숙청됐잖아요. 이번 사건은 바로 그 흐름 위에 있는 거예요. 중국군 최고위층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 어쩌면 바로 이게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문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철옹성 같아 보이는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 엄청난 불확실성과 압박이 존재하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니까요. 이토록 중차대한 권력 게임. 과연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답이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